네, 안녕하세요. 정기신문 강수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정기신문 유튜브 인터뷰 라이브로 돌아왔는데요. 인터뷰 라이브는 전기 에너지 업계의 주요 전문가를 만나 현황부터 쟁점까지 다양한 업계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전기 요금 책정과 다양한 요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AMI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정범진 스마트 미터링 포럼 의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스마트 미터링 포럼 의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 포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한국 스마트 미터링 포럼은 2017년 7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열과 같은 그런 자원을 개량하는 개량기 업체들과 전문가들, 학계나 연구계, 국가기술표준원과 같은 국가기관, 한국전력과 같은 수요기관들이 모여서 스마트 미터링 이 생태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립한 비영리 단체고요. 현재 110여 명 정도의 회원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업계에 지금 AM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AMI가 무엇이고 또 그 역할과 중요성은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용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지능형 계량 인프라? 대충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 있고 전기 가스 계량기 있고 그런 이제 계량기가 통신 기능을 안에 내장을 하고 또 디지털화되고 여러 가지 다른 부가 서비스 기능을 포함하면서 지능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MI하고 원격 검침과 같은 거냐? AMI는 요금제를 수용합니다. 전기 요금제가 이제 미래에는 굉장히 좀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금제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파트 원격 검침은 아파트 내에서만 봅니다. 근데 AMI는 보안이 돼서 외부로 나가서 그 정보가 다시 이제 그 소비자한테 돌아오기도 하고, 소비자가 동의하면 연구계나 뭐 공공기관이나 또 서비스 업체나 이런 제3자한테 가서 그분들이 그 정보를 이제 보고 미래에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통계를 또 만드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전기 요금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랑 한전이 지금 그 AMI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국내외, 그러니까 다양한 그 해외 사례도 그렇고 추진 배경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거는 한 2009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전기 인프라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다음 이런 인프라를 좀 현대화하려니까 스마트 그리드 투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중에 한 50%는 다 이 AMI 쪽에 실질적으로는 투자를 했거든요. 그걸 보고서 좀 있다가 이제 유럽에서 그럼 나도 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신재생도 도입을 해야 되고 그 이제 그런 같은 분산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개통의 이제 안정성 뭐 이런 문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유럽은 AMI를 보급을 하는데 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여러 나라의 집합체 아닙니까? EU 커뮤니티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10% 정도가 이제 보급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죠. 반면에 이제 한국은 6.25 이후에 이제 다시 완전히 새롭게 전력망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교적 송배전망은 이제 모던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부분 중에 하나가 계량 부분이에요. 그때만 해도 계량기가 디지털이 아니라 기계식 계량기도 꽤 있었고요. 디지털 계량기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단순한 기능. 이런 계량기들이 보급돼서 전력 인프라도 좀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해보자. 그리고 이제 AMI가 그 대표 주자로서 무패기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AMI 사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기대만큼 그 성과는 좀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좀 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봅니다. 지금 선정된 사업자들도 사실은 이제 보급하고 구축하기 이제 바쁘고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자는 아직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일단 아파트 AMI 쪽 의 보급이나 활성화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요. 한전은 이제 보급이 좀 지연되는 그런 이제 원인을 크게 한 3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한전도 경제적 평가를 했습니다. AMI를 하면 한전의 편익이 뭘까? 하나는 검침원을 안 쓰는 것으로 인한 이제 비용 회피, 검침원을 해고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회 문제가 더 되거든요. 문제죠. 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검침원을 글로 이제 옮겼거든요. 두 번째 편익은 뭐냐면 이제 수요 반응이라고 수요를 좀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크게 2가지를 기대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검침 회피는 회피가 됐고 그 두 번째인 수요 반응도
사실은 거의 지금 효과가 없는데, 이거는 정부나 한전이 좀 노력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좀 이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 도전을 방지한다든지, 정전이 생겼을 때 빨리 탐지해서 정전을 더 확대되는 걸 막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이 자체로는 이제 뭐 편익이 바로 생기진 않지만, 그 전력 설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한 수익 보존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그런 기대 효과가 또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한전이 AMI를 보급하면서 4, 5년부터는 이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다른 이제 배정 관리에 응용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는 있는데, 대외적으로 이걸 잘 홍보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홍보하는 거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계량기는 다 세대에 설치된, 주택에 설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 접점의 최종단입니다. 소비자의 접점이 없었어요. 소통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AMI가 있는지도 모르고 AMI를 교체했는지도 모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뭐 달라진 것을 못 느낀다. 이게 소통의 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양한 시도는 했던 것 같은데 많이 그게 했죠. 조금 예. 효과까지 이어지기는 좀 어려웠던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AMI를 좀 활성화하려면 어떤 보완책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AMI가 보급된 지 10년이 이제 지났고요. 지금부터는 질적인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AMI를 통해서 수집되고 있는, 지금도 수집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죠. 한전에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활용해서 정부나 또는 한전이나 소비자에 대한 이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AMI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의 소통과 접점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이제 그 활성화시키려면 세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소비자가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건 인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MI를 통한 서비스, 아까 이제 파워플래너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지를 했으면 그 다음에 써봐야 되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수용성을 높여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결국은 모든 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인데, AMI를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나름대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한전이 지속적으로 하려면 뭔가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걸 소비자의 비용 지불 의사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는데 이만큼의 대가로서 비용을 다시 이제 지불해서,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 비용을 회수해서 뭐 수익을 거두든 아니든 이렇게 돈돈은 최소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이 이제 돌아가야지 앞으로 이제 AMI가 활성화될 것이다. 요게 잘 안 되는 이제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한전은 뭐가 있냐면, 제약 조건이 뭐냐면 목적의 사업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 판매라는 목적 외에 다른 수익 사업은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요즘 카카오톡 광고 올리지 않습니까? 광고 하나만 올려도 수익성이 확 높아지거든요. 또 못하는 거죠, 한전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AMI가 약간 공익적인 에너지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제약을 좀 완화할 수 있느냐. 이건 제도의 문제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한전에 대한 방안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AMI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준비라든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들은 그러면은 어떤 대응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런데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서비스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 계량기 업체나 또는 솔루션 업체들이 서비스라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컨텐츠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계량기 만드는 회사 갑자기 무슨 뭐 컨텐츠를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면 이제 컨텐츠를 잘 만드는 회사하고 전략적 제휴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위한 이제 새로운 투자,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업의 도전 의식,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정량화시키고, 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같은 좀 똑똑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좀 더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스마트 가전이 스마트 미터하고 연결돼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비싼 시간대니까 이 시간대는 좀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은 좀 싼 시간대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능화되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AI 기술이 같이 접목돼가지고 컨텐츠가 녹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영역도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 AMI를 설치하는 국민들에게 좀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전기 요금을 통한 복지는 필요한데, 좀 섬세하게 다시 설계해서 누진에 의한 그런 복지 혜택은 복지 프로그램으로 좀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수요 관리 형태로 전면적으로 전환시키자. 미래의 그 요금제는 이제 AMI란 인프라 위에 정말 여러 가지 요금제를 수용할 수 있어요. AMI를 구성하는 컴포넌트가 이제 스마트 계량기인데, 여기는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금제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양한 요금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다양성을 주고, 그리고 소비자한테는 전기요금을 어쨌든 인상하게 되는 게 좀 당연히 저도 싫지만 그 인상이 했을 때 그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하거든요. 그 대응하는 수단이 방금 말씀드린 다른 선택형 요금제를 통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나는 조금 더 싼 요금대를 찾아서, 싼 시간대를 찾아서 가능하면 전기요금의 인상폭을 줄이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 더 나아가서는 개인 간 거래, P2P 전력 거래나 또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넷미터링,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수 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벌써 뭐 보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건데, 만약 이런 전력 거래나 전력 신 서비스 모델이 들어오면 AMI는 필수적입니다. AMI를 통해서 그 수용가의 또는 그 세대의 전력 패턴 정보를 아는 거는 이 전력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게 이제 AMI 가치가 높아지고, 소비자도 당연히 AMI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되는 거는 뭐 연료비 연동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양면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그러면 이 서비스도 굉장히 AMI 산업의 핵심일 것 같아요. 이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고품질이 돼야 되고요. 그 내용적으로는 소비자한테 딱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인지, 전기가 좀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알아야지 이제 대응책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측. 수요라는 건 사실 이제 발생하는 거에 대한 예측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측 기술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뭘 갖고 있느냐. 똑같은 냉장고라 하더라도 냉장고에 물건을 어떻게 이제 적재하냐에 따라서 소비 효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계량기들이 그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집의 냉장고와 그 다음에 이 집의 세탁기, 이런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가전제품들과의 그 연결성,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분석을 하고, 소비자의 그런 프로필 정보도 같이 다 분석을 해서 맞는 서비스, 맞는 전기요금제, 이런 걸 계속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수용성이 높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영국에 무슨 서비스를 하냐면, 계량기하고 삼성의 가전제품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이미 지금 영국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준비를 뭐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더 전향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판단과 정보의 그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 AMI, 국내 AMI 업계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좀 선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라이브는 전기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을 만나서 최신 이슈와 업계 핵심 과제, 그리고 대안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